일행 있으세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혼자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런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늘 누군가와 함께였으니까요. 탑승권을 받아드는데 손에 든 게 하나뿐이었어요. 34년 동안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남편 것, 아이들 것까지 함께 쥐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 것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여보, 가방 챙겼어? 할 것 같아서요. 큰아들이 엄마, 핸드폰 어디 뒀어요? 물을 것 같아서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혼자 온 거니까요. 벤치에 앉았을 때 주변을 둘러봤는데 커플들이 손을 잡고 있고 가족들이 아이 간식을 나눠주고 있고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이 웃으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앉아 있었어요. 59살 먹은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다녀와. 조심해. 8글자였습니다. 34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떠나는데 할 말이 8글자 뿐이에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게 2달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 방문이 열리면서 엄마, 나 짐 다 쌌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닦고 방으로 갔더니 캐리어 하나랑 박스 2개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27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가져가는 게 그것뿐이라니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 27년을 살았는데 이 아이한테는 캐리어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갈게요. 나중에요. 나중에는 또 언제인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을 보는데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가지 마 하고 싶었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 하고 싶었는데 그 말 대신 이렇게 나왔어요. 밥 잘 챙겨 먹어. 아프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닫힌 문을 보고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큰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나갔고 작은 아들마저 떠났으니까요. 남편은 주말인데도 골프 약속이 있다면서 아침 일찍 나갔고요. 소파에 앉았는데 집이 낯설었습니다. 34년을 산 집인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데도 계속 돌렸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가 됐을 때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하나? 누구 먹으라고 밥을 차리나? 남편은 저녁 약속 있다고 문자를 보냈고 아이들은 집에 없는데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25살에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저녁을 거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TV를 켰는데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도 내 인생 있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양말 챙겨주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저녁 차리고요. 주말에는 시댁 가서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 준비하고 명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요. 감기 걸려도 약 먹으면서 버티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요.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나도 뭘 좀 해보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요. 그 나중이 이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되고 나서는 저를 위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알아서 챙겨나가고 집에 빨래감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고요. 점심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팠는데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뭘 사러 간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만 있기 싫었거든요. 입구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패키지 광고였습니다. 푸른 바다 사진 위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 제주에서. 한참을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요. 그게 뭔지 기억도 안 났어요. 25살에 결혼하고 나서 제 시간이라는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마트를 돌다가 여행용품 코너 앞에서 멈췄어요. 캐리어들이 쭉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빨간색 캐리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걸 끌고 어디라도 가면.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요. 채널을 돌리다가 한 프로그램에 멈췄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혼자 차를 몰고 여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이혼하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 죽을 건가. 그래서 차 몰고 나왔어요. 아무 계획 없이요. 여자가 바닷가 도로를 달리면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화면 속 여자가 차를 세우고 바다를 봤습니다. 혼자 서 있는데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TV를 끄지 못하고 끝까지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TV 속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차 타고 바다로 가던 사람이요.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여행 어디? 제주도. 언제? 다음 주. 나도 가지 같이. 아니, 나 혼자 갈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자 왜? 저도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나 혼자 가보고 싶어. 무슨 혼자야? 같이 가면 되잖아. 혼자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한참 동안 남편이 저를 쳐다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3박 4일. 3박 4일이나? 그럼 나는? 당신은 뭐? 밥은 누가 해?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제가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자기 밥이에요. 당신 60 다 됐는데 밥도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해 먹어요. 배달시켜 먹든지 혼자 가서 뭐 할 건데? 그냥 쉬려고. 집에서 쉬면 되지. 집에서는 못 쉬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상해. 애들 나간 뒤로.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알았어. 다녀와.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 공항에 혼자 서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고 남편이 있고 큰아들네 집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요.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창문을 내렸더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는데 상관없었어요.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20살 때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따라 불렀습니다. 크게요. 옆차에서 누가 쳐다볼 수도 있는데 상관없었어요. 덕수궁돌 담길에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이상했어요.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고 외로운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을 때 킹사이즈 침대가 있고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침대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침대 한쪽 끝에서 잤거든요. 남편이 넓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한가운데 누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대자로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 이게 내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펼쳤는데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뭐 먹고 싶지?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모둠의 중자 하나 주세요. 그리고 소주도요. 주문하고 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회를 싫어해요. 비린내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회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회가 나왔을 때 싱싱한 광어, 우럭, 연어가 접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첫 점을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눈을 감았어요.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뜨거웠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검은 바다 위로 배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혼자 앉아서 회 먹고 소주 마시면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가족들이, 연인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저 아줌마 혼자 왔네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들 자기 앞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혼자 앉아있든 둘이 앉아있든 그건 그냥 제 일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집에서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34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 출근 준비 챙길 필요도 없고 아침 차릴 필요도 없고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득 일출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왔으면 일출을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성산 일출봉을 찍었어요. 아직 어두웠는데 도로에 차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일출 보러 가는 거겠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일출봉으로 걸어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중간에 몇 번이나 쉬었습니다. 정상에 다 올라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다들 동쪽 바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갔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서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아빠가 어린 딸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붉은 공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제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매일 뜨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본 건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였고요. 내가 이걸 보고 싶어서 여기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봐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같이 박수를 쳤어요. 왜 박수를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치고 싶었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꽤 높았나 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어요. 누가 빨리 가요? 재촉할 일도 없으니까요. 오후에는 서쪽 해안가 쪽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다가 도자기 공방 체험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공방은 한적한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흙 냄새가 났어요. 25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아, 네. 가능해요. 혼자 오셨어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답하기가 덜 부끄러웠어요. 네. 혼자요. 앞치마를 두르고 앉았습니다. 앞에 물레가 있고 그 위에 흙덩이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강사가 옆에 앉아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모양을 잡았어요. 신기했습니다. 그냥 흙덩이였는데 컵이 되고 접시가 되고 화병이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손을 얹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물레가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힘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쳤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찌그러지고 약하게 하면 모양이 안 잡혔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5번째쯤 시도했을 때 뭔가 손에 감이 잡혔습니다. 흙이 제 손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레가 돌아가고 제 손이 움직이고 흙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컵 모양이 됐어요. 조금 삐뚤었지만 그래도 컵이었어요. 와, 잘하시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레만 봤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누구 밥상에 올릴 음식도 아니고 누구 옷도 아니고 제가 쓸 컵이었어요. 한참을 앉아서 흙을 만졌습니다. 컵을 하나 더 만들고 작은 접시도 만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님은 2시간 넘게 하셨어요. 강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른 손님 예약이. 아니에요. 오늘은 손님밖에 없어서요. 저도 옆에서 작업하면서 기다렸어요. 만든 작품들을 유약을 발라서 구워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택배로 보내준대요. 집에서 쓰실 거예요. 네. 이 컵으로 아침에 커피 마실래요? 좋네요. 직접 만든 컵으로 마시는 커피는 맛이 다를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언제 묻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옷에도 흙이 묻었고요. 근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공방을 나오는데 손바닥이 아직도 축축했습니다. 아직 흙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팠어요. 뭔가를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처 식당을 검색했는데 할머니 국수라는 작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보니까 칼국수가 맛있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홀에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칼국수요. 한 그릇? 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났어요.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뚜껑 여는 소리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34년 동안 저런 소리를 냈구나. 매일 아침, 매일 저녁이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혼자 여행이세요? 네. 용기 있으시네. 요즘 혼자 다니는 분들 많긴 하지만요. 할머니는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30년 됐지.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 아, 처음에는 접으려고 했어. 혼자 하기 힘들고 외롭고. 근데 하루 이틀 문 닫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문 열었지. 할머니가 옆 테이블을 닦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좋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있으면 하루가 가는 것 같아. 손님이 없는 날도 있어요? 있지.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안 올 때도 있어. 근데 그래도 문은 열어. 누가 올지 모르잖아. 오늘 손님처럼 말이야. 저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면을 먹었어요. 할머니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집에서 뭔가를 계속했는데
그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였거든요. 오늘 도자기 공방에서 흙을 만질 때,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을 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행은 며칠 하세요? 3박 4일이요. 이틀 더 있어요. 그래요? 그럼 또 올 수도 있겠네. 글쎄요. 다른 데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도 제주 오면 또 들러요. 다음엔 가족들하고 와요. 조심히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테이블을 닦고 계셨어요. 혼자서요. 다음 날 오후 렌터카를 몰다가 해안가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예뻐 보였거든요.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저 혼자였어요. 50 중반쯤 돼 보이는 주인이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날씨 좋죠? 오늘 같은 날 바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정말 예쁘네요. 주인이 카운터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커피 잔이 비워질 때쯤 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해요. 주인이 새 커피를 가져다 주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말동무 해드려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네, 괜찮아요. 주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행이세요? 네, 혼자요? 네.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은요. 그래요? 용기 있으시네요. 대단하세요. 주인이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15년 됐어요. 서울 살다가 내려왔죠. 서울이 싫으셨어요? 싫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살기에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결혼을 안 했거든요. 주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주인이 저를 봤습니다.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어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들 가족들이랑 모이는데 저는 여기서 혼자 문 열고 있으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었어요. 주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친구들 만나면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시댁 얘기, 남편 얘기, 자식들 얘기 들으면서 아, 그것도 쉽지 않구나 싶고 가족이 있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은요? 가족 있으세요? 네. 남편이랑 아들 둘이요. 좋으시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작년에 독감 걸렸을 때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 죽 끓여줄 사람도 없었죠.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전화하기엔 미안하고 그냥 혼자 버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가족 중요하더라고요. 가끔 후회될 때 있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주인이 일어나면서 저를 봤습니다. 더 있으시다 가세요.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고요. 주인이 손님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다만 봤어요. 가족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짐인 줄만 알았는데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낮에 봤던 푸른 바다가 아니라 검은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3박 4일이 내일이면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섰을 때가 떠올랐어요. 일행 있으세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제가요. 혼자라는 게 부끄러웠던 그때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회를 먹었고, 혼자 일출을 봤고, 혼자 흙을 만졌어요. 그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칼국수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다음엔 가족들하고 와요. 카페 주인이 했던 말도요. 가족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게 짐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창밖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59살 여자의 얼굴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나요? 며칠 전 침대에 누워 울면서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도 제 인생이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도 역시 제 인생일 거예요. 다만 이제는 가끔 떠나도 된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두 가지 다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돌아오고. 마지막 날 아침, 짐을 다 쌌습니다. 가져온 것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았어요. 옷은 그대로인데요. 공항 가는 길에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라봉 초콜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거였어요. 손이 먼저 그걸 집었습니다. 제주 녹차 세트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선물 받기 싫어하는 며느리지만 차는 좋아했으니까요. 작은 아들 텀블러도 골랐습니다. 회사에서 커피 달고 산다던 아들이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차에 앉아서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라봉 초콜릿, 녹차 세트, 텀블러요.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3박 4일 동안 혼자 있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출을 보러 간 사람들이 있었고, 도자기 공방 강사가 있었고, 칼국수 할머니가 있었고, 카페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공항 면세점에서 남편 위스키를 샀습니다. 비쌌지만 집어들었어요. 누가 밥해? 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요. 탑승구 앞 벤치에 앉아서 쇼핑백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 선물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몇 시에 도착해? 마중 나갈까? 마중이요. 3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그래도 나갈게. 도착하면 연락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고마워요. 보내고 나니까 이상했습니다. 남편한테 고마워요라고 한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줄을 서면서 쇼핑백을 꼭 안았어요. 비행기 입구로 걸어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주도가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요.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마중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람들에게로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혼자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둘 다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